이 사람은 유마루. 공부도 잘하고 아이들과 노인들이 길을 건널 때 도와주는 가장 인기 있는 여고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그녀는 마치 천사 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 모습도 영원하지 않아요. 유마루가 집에 도착하면 게으른 치부 모습으로 변해서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녀의 오빠 테이헤이는 이 소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지켜보고 있어요. 저녁이 되어 유마루는 인터넷을 하고 있어요. 테이헤이는 그녀를 바라보며 먼저 저녁을 먹으라고 말해요. 그녀는 기어가서 식탁으로 가서 먹기 시작해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점프 만화를 사는 걸 깜빡했어. 가서 사와줘라고 말해요. 테이헤이는 일 끝나고 피곤하니까 내일 학교 가는 길에 사러 가라고 말해요. 그녀는 모두가 볼 텐데 나는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만화 읽는다고 말 안 했거든이라고 말해요. 대신 나는 시를 읽으며 시간을 보내요. 제발 가서 사주세요. 테이헤이는 화를 내며 아니라고 말해요. 내일 기다리라고요. 그녀는 입을 삐쭉 내밀고 침대에 몸을 던지며 뒹굴고 울면서 말해요. 오늘 읽고 싶다고. 테이헤이는 회상해요. 그와 함께 살게 된 이후로 자신이 더 게으르고 이기적이 되었다고. 그가 일어납니다. 유마루는 그녀의 떼쓰는 행동에 오빠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자 놀랍니다. 그래서 그녀는 강아지 같은 표정을 지어요. 치위스, 우니짱. 테이헤이가 소리쳐 말해요. 안 돼. 충격을 받은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절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그는 조용히 하라고 해. 그는 양보하고 그녀를 위해 만화를 사줘. 그는 그녀에게 인내를 배우라고 잔소리를 하려고 해. 하지만 유마루는 신경 쓰지 않고 감자칩을 요청해. 그를 더욱 화나게 해. 다음 날 그녀의 친구 아비나가 물어봐. 왜 눈이 빨개? 그녀는 대답해. 오빠와 작은 다툼이 있었어. 그녀는 같은 이야기를 반 친구들에게 하고 남자애들은 오빠를 나쁘다고 해. 그녀는 오빠가 자신을 나쁘다고 부르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지어. 집에 돌아와서 유마루는 애완 햄스터들과 대화하려고 해. 테이헤이가 그녀에게 묻는다. 뭐 하고 있냐고. 그녀는 그냥 네 발이 걸을 때 냄새 파티를 연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모니터 쪽으로 뛰어가서 그에게 말한다. 비디오 만드는 요령을 가르치고 있다고. 대회가 있다. 가장 많이 본 영상이 100만 엔의 상금을 받는다. 이미 인터넷에는 반려동물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녀는 말한다. 내가 100만 엔을 따면 나를 위해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욕심 가득한 얼굴로. 그녀는 또 말한다. 햄스터를 훈련시켜서 화장실에 데려가게 하고 감자칩과 콜라도 가져오게 할 거라고. 테이헤이는 그녀의 엉뚱한 상상을 듣는다. 나중에 일하면서 테이헤이는 그녀가 햄스터를 사자고 했을 때 자신이 거절했던 때를 떠올린다. 그녀는 울기 시작하며 말합니다. 당신이 집에 없을 때 외로워요. 그래서 하나 원해요. 모두가 듣고 그를 미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귀여운 소녀를 울릴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녀를 위해 햄스터 2마리를 사줘야 합니다. 많은 드라마 끝에 그녀는 이제 행복합니다. 현재 그는 뭔가를 기억하고 유마루에게 달려가며 묻습니다. 햄스터에 우리 청소했어. 하지만 그녀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고 100만 엔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날 밤 테이헤이는 유마루의 컴퓨터 클릭 소리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햄스터들은 계속 뛰어다니고 유마루는 누군가가 대회를 이긴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날 유마루는 아비나와 함께 학교로 걸어갑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는데 그녀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비나가 그녀 옆에서 못생겼다고 느낀다. 유마루가 물어본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대답한다. 그냥 모두가 너를 쳐다보고 있어. 너가 귀여워서. 유마루가 말한다. 너도 귀여워. 그 말에 아비나의 마음이 따뜻해진다. 수업 중 실피네가 유마루에게 다가와서 99점을 자랑한다. 그녀는 유마루의 100점 만점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라이벌이라고 부르며 자리를 떠난다. 유마루 옆에서 아비나는 나쁜 점수를 받고 그녀가 울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래서 그녀를 위로해준다. 소변을 보러 가는 동안 유마루는 인상적으로 수영을 하며 수영장 첫 번째로 나간다. 그녀는 메토바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고 메토바는 수영장에서 나와 그곳을 떠난다. 그릴스는 그녀가 학교 최고의 수영선수인 메토바를 이겼다고 칭찬한다. 음악 수업에서 유마루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동안 모두가 울고 있다. 그녀의 음악 선생님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놀라운 실력을 칭찬한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비나는 그녀를 학교에서 다재다능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고 말한다.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한다. 아비나는 유마루의 아래층에 살고 있다. 집에 들어서자 그녀는 가방과 신발을 던지고 치부마루로 변신한다. 그녀는 미끄러지기 시작한 후 방으로 달려가며 바닥을 구르며 놀고 있다. 그녀는 재빨리 컴퓨터로 가서 전원을 켠다. 그녀는 햄스터들이 그녀의 미친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옷을 갈아입는다. 그 후 그녀는 교복을 버린다. 그녀는 컴퓨터에 타이핑을 시작하며 집에서 매우 행복해 보인다. 나중에 오빠 테이헤가 그녀의 시험 성적을 본다. 그녀는 모든 시험에서 만점인 100점을 받았다.
그는 게으른 유마루가 만화책을 읽으며 거꾸로 누워있는데도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보고 놀란다. 다음날 학교에서 몇몇 남자아이들이 유마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속삭인다. 그러자 유마루는 아마 오늘 그렇게 해볼까? 라고 말한다. 집에서는 많은 정크푸드가 있고 유마루는 그것을 노려본다. 그녀가 학교에서 생각했던 것은 오늘 그것을 먹을 거라는 것이다. 그녀는 편의점에서 정크푸드를 고르는데 1시간을 보냈다. 조금 생각한 후 유마루는 간식을 가지고 영화를 보기로 결심하고 밤새 그것들을 콜라와 함께 즐기기로 한다. 밤이 되어 준비를 마친 그녀는 불을 끄고 영화를 보기 시작한다. 그녀는 초콜릿 대나무 순을 열고 먹기로 결정한 칩을 열어 먹기 시작한다. 영화를 보면서 그녀는 매우 기뻐한다. 대나무의 쿠키 부분 때문에 목이 말라서 콜라를 마시고 기분이 매우 좋다. 그녀는 감자칩을 다 먹고 새로운 봉지를 열어 우적우적 먹기 시작한다. 좋아하는 간식을 먹고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기쁨이 넘치는 그녀는 잠이 들기 시작한다. 갑자기 태희가 나타나 저녁 먹으라고 그녀를 깨운다. 그는 오늘 그녀가 좋아하는 전보 햄버거 스테이크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유마루는 놀라며 트림을 하고 오빠에게 나는 이미 배불러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많은 좀비를 본다. 유마루는 좀비들이 다가오자 그들을 쏘며 오빠에게 빨리 재장전하라고 한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때 좀비가 나타나 그를 공격한다. 그는 죽었다. 그들은 좀비 게임을 하고 있고 오빠는 또 한 번 졌고 그녀는 그를 놀린다. 그때 그는 시간을 보고 게임 중간에 그녀에게 나는 장을 보러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 후 유마루는 삐죽거리며 오빠와 함께 장으로 걸어간다. 그는 그녀가 왜 화가 나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왜 나와 함께 왔냐고 묻는다. 집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데 가게에서 테이헤이는 유마루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을 돌아본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모델처럼 보인다고 칭찬한다. 여전히 오빠에게 화가 난 그녀는 얼굴을 돌리지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는 장을 보러 간다. 그는 치킨을 몇 개 집어들지만 그때 정크푸드로 가득 찬 카트를 본다. 그는 유마루를 바라보지만 그녀는 입을 삐죽 내민다. 그는 몇 개를 다시 놓으려 하지만 그녀는 더 추가한다. 이건 정말 짜증난다. 그녀를 다시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사준다. 갑자기 그녀의 눈이 반짝이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린다. 그녀는 울 것 같지만 다시 입을 삐죽 내민다. 집으로 가는 길에 테이헤이는 모든 장을 들고 있어 매우 지쳐있다. 그는 유마루에게 손을 좀 빌려달라고 한다. 그때 그녀가 자신의 가방을 들고 불평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다음 주 내내 게임을 해주면 용서해주겠다고 했던 것이 생각난다. 그는 그녀와 게임을 하면 그녀가 자신을 용서해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에게 집에 가면 게임을 계속하자고 말한다. 그리고 유마루는 얼굴에 큰 미소를 지으며 돌아선다. 나중에 그들은 다시 게임을 하지만 테이헤이는 여전히 지고 있다. 그리고 유마루는 그에게 너는 정말 못한다라고 말한다. 어느 맑은 날 테이헤이는 피곤한 채로 집에 온다. 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요리하는 그의 모습이 그를 더 피곤하게 만든다. 그가 들어오자 오늘은 유마루가 완전히 달라 보여서 충격을 받는다. 웃는 얼굴로 유마루가 말한다. 난 항상 이렇게 하는데 테이헤이는 동의하지 않아. 유마루는 그를 말리며 속삭인다. 아비나가 주변에 있으니 그녀를 도와줘야 해. 유마루가 있어도 그의 아파트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심지어 쓰레기를 버린 것도 보고 놀란다. 그러고 보니 학교 친구인 아비나가 주변에 있고 유마루는 그녀 앞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기회를 잡아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으며 말한다. 언제든지 편하게 와. 아비나는 당황하며 알겠어요라고 말한다. 곧바로 아비나는 식사에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유마루는 다시 치바이 오타쿠로 변신한다. 그녀는 콜라를 마시기 시작한다. 만족한 표정으로 바닥에 쓰러지며 눈을 반짝이며 그 음료가 죄책감 없이 맛있다고 말한다. 언제나 그렇듯 오빠가 잔소리할 줄 알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행동에 감탄해서 그러지 않는다. 심지어 퇴근길에 그녀가 좋아하는 오토볼 간식을 사다 주기까지 했다. 그런데 오빠가 욕실 문을 열자 유마루가 그 안에 쓰레기를 다 쌓아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매우 짜증난 테이헤이는 그녀에게 설명하라고 소리치지만 유마루는 그가 산 와사비 맛 간식을 언급하며 자신이 화내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고 불평하며 뛰쳐나간다. 한편 아비나는 아직도 테이헤이가 자신을 잡아당긴 생각에 얼굴이 붉어져 집으로 돌아와 있다. 일요일 이른 아침이다. 치바이처럼 유마루는 밤새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요일 아침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서 지루해하고 있다. 그녀는 콜라를 마시며 평화롭게 자고 있는 오빠를 본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메가폰으로 그의 귀에 소리치며 오빠, 일할 시간이라고 깨운다. 테이헤이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 시계를 보니 일요일 오전 5시 15분이고 유마루를 환한 눈으로 쳐다본다. 그녀는 웃으며 그에게 아침이야, 오빠라고 말한다.
그는 무거운 눈으로 그녀에게 자라고 부탁하지만 치바이 유마루는 거절한다. 하지만 그녀는 예쁜 야외 얼굴로 그 옆에 누워서 그가 잠을 못 자게 하기로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오빠와 함께 잠이 들어버린다. 테이헤이는 그녀가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깨어있을 수 없었다고 말하며 그녀를 바라본다. 시스템을 보며 그는 그녀가 혼자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미소를 지으며 나중에 함께 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다시 잠이 든다. 그녀는 일요일 아침 프로그램을 놓쳐서 오빠에게 화가 나서 깬다. 아비나와 함께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유마루는 가위바위보 대회 전단지를 받는다. 유마루는 그 전단지를 반짝이는 눈으로 행복하게 바라본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대한 네칼로무 인형을 위한 가위바위보 대회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테이헤이가 집에 오는 소리를 듣고 그에게 달려간다. 그녀는 오니짱, 도와줘 라고 외치며 전단지를 그의 얼굴에 던지며 뛰어오른다. 테이헤이는 동생을 위해 추가 근무를 취소한다. 하지만 그것이 거대한 네칼로무 인형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매우 화가 난다. 그러나 유마루는 강아지 같은 표정을 지으며 눈을 깜빡인다. 그녀는 그가 항상 일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함께 재미있게 놀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의 계략에 넘어간 그는 북문을 통해 대회에 들어가고 유마루는 다른 문으로 들어간다. 그때 그는 유마루가 승산을 높이기 위해 따로 움직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대회가 시작되자 테이헤이는 결승에 오르고 그의 상대가 아비나라는 사실에 놀란다. 그녀는 그를 보고 당황한다. 그는 그녀를 이긴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비나는 테이헤이에게 게임을 잘했다고 말한다. 그녀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그녀가 정말 원했던 것 같아 큰 네칼로무스 인형을 선물로 준다. 그녀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유마루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고마워한다. 바로 집에 도착한 테이헤이. 매우 화가 난 유마루는 아비나에게 인형을 준 것에 대해 공격한다. 그녀는 그녀가 일찍 토너먼트에서 탈락한 이후로 그를 스토킹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한편 아비나는 아파트에서 인형을 안고 테이헤이에게 오니찬이라고 부르고 있다. 며칠 후 그는 온라인 경매에서 인형을 사야만 했고 유마루가 그에게 화를 내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했다. 다음 날 그녀는 그를 데리고 장보기 하러 간다. 테이헤이는 그녀의 장난기 가득한 얼굴을 보고 게임은 안 된다고 말한다. 눈에 반짝임이 가득한 그녀는 동의하지만 그는 그녀가 또다시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유마루는 공공장소에서 징징대며 게임을 얻으려고 생각한다. 하지만 테이헤이는 그녀가 그렇게 하더라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계획한다. 가게에서 그녀는 치바 오타쿠 모습으로 최신 게임을 사달라고 부탁한다. 그들은 아비나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아비나가 자신의 진짜 본성을 알지 못하도록 완벽한 유마루로 변신한다. 쇼핑을 마친 후 테이헤이는 그들을 점심을 위해 식당으로 데려간다. 유마루는 테이블에서 얼굴을 찡그리다가 미소를 지으며 오빠의 오믈렛 라이스에 케첩을 뿌리겠다고 제안한다. 그녀는 케첩으로 그의 오믈렛에 게임 지금이라고 쓰는데 이는 테이헤이를 놀라게 한다. 그는 미소 짓고 있는 유마루를 바라보지만 그녀의 화난 치바이 형태가 튀어나와 게임이라고 외친다. 게임이라고 외치지만 테이헤이는 그녀를 무시하고 아비나와의 대화에 집중한다. 이로 인해 그녀는 매우 화가 나고 치바이 형태로 변신한다. 그녀는 테이헤이의 머리 위로 뛰어올라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울고 소리친다. 내 게임을 사줘. 게임 지금. 아비나가 아직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다시 완벽한 유마루로 변신한다. 아비나가 자신의 본성을 아리나에게 들키지 않아서 안도한 테이헤이는 결국 그녀에게 게임을 사준다. 유마루는 집으로 가는 길에 아비나에게 게임을 보여준다. 다음 날 아침 유마루와 함께 학교에 가기 위해 기다리던 중 아비나는 1년 전 처음 도쿄에 왔던 기억이 난다. 그녀는 아키라 출신이고 긴장할 때 가끔 사투리를 사용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겠지만 아무도 눈을 맞추지 않는다. 그들은 그녀의 가슴만 쳐다봤다. 그녀의 눈을 마주치고 평범한 사람처럼 대해준 첫 번째 사람은 테이헤이다. 그는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오라고 말한다. 그 후 그녀는 그에게 반하게 되고 그가 칭찬할 때 얼굴이 붉어진다. 현재로 돌아와서 아비나는 아직도 유마루를 기다리고 있다. 유마루와 테이헤이가 아래층에서 그녀와 합류한다. 아비나는 테이헤이를 다시 보자 부끄러워하지만 유마루가 서두르라고 부른다. 그녀는 그에게로 달려간다. 수업 중 유마루는 방정식을 푸는 것을 마친다. 선생님은 답을 승인하고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걸어간다. 실피네가 그녀를 멈추고 다가오는 중간고사에서 자신이 그녀를 이길 것이라고 선언한다. 유마루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자리로 가지만 한 학급 친구가 위험하게 그녀를 노려보고 있는 것을 본다. 집으로 가는 길에 유마루는 아비나가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아비나는 다가오는 시험이 걱정된다고 말한다. 유마루는 그녀에게 긴장을 풀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다. 아비나가 기분이 좋아지고 유마루가 미소를 짓는다. 시험 전날 치부 유마루는 테이헤이가 공부하라고 조언하는데도 비디오 게임을 하며 게으름을 피운다. 하지만 유마루가 수업에만 집중해도 항상 만점을 받는 모습을 보며 그는 걱정을 멈춘다. 그는 여전히 시험날에 선생님들이 속임수 문제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그녀에게 어리석은 게임이나 계속하라고 말한다. 유마루는 자신의 게임이 어리석지 않다고 그에게 반박한다. 그녀는 방해를 받아 게임에서 지고 다시 테이헤이에게 소리친다. 그날 밤, 그녀는 아비나와 실핀과 함께 군대에 있는 악몽을 꾼다. 그들은 시험 문제와 싸우고 있지만 그녀는 총에 맞고 압도당하고 있다. 어려운 싸움 끝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죽는다. 그녀는 시험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테이헤이에게 달려가 공부를 도와달라고 애원한다. 그들이 공부를 시작하자 테이헤이는 그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 날 학교에서 시험 결과가 발표되고 유마루가 반에서 1등을 한다. 반 친구들은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녀를 칭찬한다. 유마루는 미소를 지으며 개인 튜터가 있었다고 말한다. 모두는 그녀가 귀엽고 똑똑하며 운동도 잘한다고 감탄한다. 2명의 소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수요기업의 사장이라고 덧붙이며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우아하게 행동하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메토바라는 소녀는 항상 그녀를 쳐다보고 모두가 그녀가 유마루를 싫어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유마루에게 그녀의 눈빛이 무섭다고 말하고 그녀가 성인 남자와 싸웠다는 소문을 전한다. 집으로 가는 길에 유마루는 아비나와 메토바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비나는 유마루에게 메토바가 일주일 내내 그녀를 쳐다봤다고 말하며 유마루가 그걸 눈치채지 못했냐고 묻는다. 유마루는 아니라고 말하며 메토바와 친구인지 묻는다.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하지만 한번 메토바를 점심에 초대하려 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메토바는 유마루가 함께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무시했다. 유마루는 책임감을 느끼지만 아비나는 그게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며 메토바가 나쁜 사람이 아닐 것 같다고 언급한다. 그들은 집에 도착한다. 유마루는 메토바가 자신을 쳐다보는 이유가 궁금하며 계단을 올라간다. 그녀는 메토바가 자신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며 메토바가 자신이 집에서 게으른 치바타쿠로 변신하는 것을 발견하고 모두를 속였다고 공격하는 여러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떠올린다. 아비나는 그녀에게 부탁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며 그들에게 날아다니는 햄스터를 타자고 제안한다. 유마루는 새로운 게임 퀘스트를 기억하며 현실로 돌아온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게임을 시작한다. 그녀는 배가 고파지며 테헤이가 언제 돌아와 저녁을 요리할지 궁금해한다. 시계를 보니 수요일이고 고기를 생각하니 침이 고인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오빠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품고 치바이 모습으로 문을 열러 달려간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놀라움은 메토바가 나타난 것이다. 메토바는 그녀의 작은 모습에 차가운 시선을 보낸다. 치바이 유마루는 겁에 질려 떨고 있다. 유마루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다고 생각하지만 메토바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귀여운 아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집안에 들어온 유마루는 왜 그녀를 들여보냈는지 궁금해한다. 메토바는 긴장한 듯 보이고 유마루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그녀가 말을 걸려 하자 수줍은 메토바가 끼어들며 자신을 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빠르게 사과하고 나는 메토바 킬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유마루의 여동생인지 묻는다. 유마루는 놀란 표정을 짓지만 곧 자신이 유마루의 여동생 카마루라고 동의한다. 메토바는 그녀의 우아함을 언니와 비교한다. 유마루는 반대하지만 카마루라는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치바이 유마루는 메토바가 아이들과 매우 편안해 보이며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메토바는 자신이 스토커가 아니며 잃어버린 유마루의 학생증을 돌려주러 왔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또한 유마루를 존경하기 때문에 친구가 되고 싶다고 표현한다. 유마루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메토바는 신나서 유마루를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허락을 요청하고 유마루는 이상한 기분이 든다. 테이헤이는 집에 돌아와 유마루가 치바이 형태로 학교 친구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유마루는 메토바를 자신의 새로운 친구로 소개한다. 그가 그녀에게 인사하려 하지만 그녀의 차가운 시선에 겁을 먹고 물러난다. 그러다 유마루는 메토바가 아이들 외에는 누구와도 이야기하기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수영 연습과 학교에서 유마루가 주도권을 잡는다. 그들의 코치는 그녀가 새로운 기록을 세운 것에 대해 칭찬한다. 에비나는 여전히 기절해 있다. 실피네는 매우 화가 나 있다. 유마루는 고글을 우아하게 벗고 메토바는 멀리서 감탄한다. 또 다른 하루, 메토바는 그녀의 스승 카마루를 방문한다. 그녀는 유마루와 함께 자신의 검과 방패가 되어 걷는 꿈을 꾼다. 그 생각이 그녀를 부끄럽게 만든다. 카마루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메토바는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유마루와 친구가 되는 방법에 대해 카마루에게 조언을 구하려 했지만 부끄러워서 결국 말을 하지 않는다. 다음 날 학교에서 메토바는 차가운 표정으로 로비를 걷는다. 다른 학생들은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렵다. 그러나 유마루는 그녀를 보고 달려와서 냉랭한 분위기를 깨뜨린다. 그녀는 여동생과 함께 있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며 함께 집으로 걸어갈래 하고 묻는다. 메토바는 매우 겁먹은 듯 보이지만 동의한다. 함께 집으로 가는 동안 메토바는 성취감 가득한 표정으로 유마루를 바라보고 유마루는 미소 지으며 응답하지만 바로 에비나를 보면 냉정을 되찾는다. 유마루는 에비나가 항상 집에 함께 가는 이유가 그녀의 좋은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말은 메토바의 머릿속에 울려 퍼진다. 그녀는 화난 표정을 짓는다. 에비나는 메토바에게 그들이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상기시키며 미소를 짓는다. 메토바는 더욱 화가 나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뛰쳐나간다. 잠시 후 메토바는 다시 유마루를 찾아가서 이길 라이벌이 있다고 말한다. 유마루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그 라이벌인지 궁금해한다. 테헤이가 저녁을 가져오고 모두 함께 식사한다. 다른 장면에서 치바이, 유마루, 테헤이가 함께 공포 영화를 본다. 무서웠지만 그녀는 강한 척하며 오빠에게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테헤이가 장을 보러 갔을 때 유마루는 집에 혼자 남아 공포 영화의 장면들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천둥번개가 치고 전기가 나간다. 테헤이가 빨래를 가져오러 돌아오지만 유마루가 울면서 그에게 뛰어드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오니이짱. 다음 장면에서 유마루는 에비나와 함께 우아하게 거리를 걷고 있으며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갑자기 그녀는 자신의 시선을 끈 오락실을 확인하기 위해 멈춘다. 에비나가 묻는다. 뭐야, 유마루.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 가자으라고 대답한다. 나중에 그녀는 무서운 분위기로 오락실에 들어가고 그 안에 모든 플레이어들의 시선을 끈다. 직원들은 그녀를 UMR이라는 전설적인 게이머로 인식한다. 모든 장르의 게임을 지배하고 단 한 개의 동전으로 상을 얻은 게이머. 가장 위험한 게이머. 그들은 유마루가 최신 사워퍼슨 이안코로 인형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직원은 이미 그 기계의 상품을 어렵게 배치해 놓았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그녀가 인형을 꺼내자 직원은 놀라서 소리친다. 그녀가 인형 태그를 겨냥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상품을 바라보며 눈이 반짝인다. 하지만 직원은 동료에게 클로의 모터를 약하게 해놨으니 상품을 꺼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유마루는 프로 플레이어라서 그것도 꺼내버려서 남자를 놀라게 한다. 유마루는 갑자기 직원들을 노려보며 다가가 귀여운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그들은 그녀의 귀여움에 놀란다. 직원 중 한 명이 상품을 가져가려고 떠난다. 선배 직원이 유마루에게 승리를 어렵게 만들 계획을 고수하라는 눈짓을 보낸다. 하지만 그녀는 또다시 이기고 그들은 패배의 울음을 터뜨린다. 집에 돌아온 테헤이는 그녀가 많은 상품을 가지고 돌아온 것에 놀란다. 그는 이렇게 많은 건 필요 없다고 불평하지만 그녀는 다른 색깔로 원한다고 하며 그중 하나를 끌어안는다. 그날 밤 치바이 유마루는 평화롭게 잠을 자고 테헤이는 그녀의 인형들이 모두 흩어져 있어 화가 난다. 다음 날 아침 테헤이는 그녀의 테니스 수업을 위한 옷을 가져오지만 유마루는 좀 더 자도 되냐고 한다. 학교에서 유마루는 테니스 코트에 서 있다. 아비나가 그녀의 테니스복이 잘 어울린다고 칭찬한다. 유마루는 미소를 짓지만 마음속으로는 집에서 게임을 하고 싶어 한다. 강사는 그들에게 공을 다루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한다. 유마루는 테니스 공을 바라보며 애니메이션과 만화에서 배운 모든 것을 떠올린다. 아비나의 공이 떨어지지만 유마루는 쉽게 찾는다. 실피네가 그녀를 부르며 테니스 경기를 도전하자 유마루는 그 도전을 받아들인다. 이제 그들의 경기가 시작된다. 실피네는 아비나와 팀을 이루고 유마루는 메토바와 팀을 이룬다. 아비나는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모르고 실피네는 내가 모든 걸 처리할게라고 말한다. 경기가 시작되고 유마루는 반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진행될지 궁금해한다. 실피네는 내가 너를 추월할 거라고 외친다. 그녀는 칸존 실피네의 스매시라 부르는 스타일로 첫 서브를 날린다. 하지만 승리 포즈를 취하는 순간 공이 그녀 뒤의 그림에 부딪힌다. 이걸 한 건 모브이다이고 유마루도 그녀의 운동신경에 감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핀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죠. 이제 실핀과 아비나가 서브를 해야 해요. 아비나는 서브할 때 긴장해서 공을 머리에 떨어뜨리고 실핀에게 꾸중을 들어요. 이제 유마루 팀 차례로 서브를 합니다. 유마루는 아비나가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서브를 해요. 실핀은 신나서 공을 막으려고 다이빙하지만 꽃 그림을 망가뜨리고 말죠. 유마루가 다시 조심스럽게 서브하자 실핀은 또다시 그림 속으로 뛰어듭니다. 눈에 반짝임을 띠며 실핀은 유마루의 훌륭한 서브를 칭찬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해요. 유마루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멍든 무릎을 보고는 알게 됩니다. 그녀는 실핀과 함께 부드럽게 서브를 넣고 실핀은 강하게 반격한다. 마토바도 공을 친다. 그녀는 사랑하는 유마루를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에 잠겨 있다. 이 생각은 그녀를 매우 당황하게 만든다. 그들은 계속 서브를 넣지만 강사가 규칙을 아는지 묻는다. 결국 그녀는 그만두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유마루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실핀도 최선을 다한다. 나중에 유마루는 바닥에 지쳐 누워있고 테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게임 후 너무 피곤하다고 말한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알렉스라는 후배가 테히에게 유럽에 있는 삼촌을 방문할 때 사온 선물을 준다. 테히는 미소를 지으며 선물을 받는다. 그는 집에 고개를 끄덕이는 고양이 인형을 가져온다.
유마루는 이상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못생겼다고 말한다. 그날 늦게 그녀는 다른 장난감들과 함께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탁자에 걸려 넘어지면서 실수로 부러뜨린다. 유마루는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얼굴이 새파래진다. 그녀는 부서진 선물을 보며 오빠가 자신을 꾸짖는 모습을 상상한다. 완벽한 유마루로 변신한 그녀는 부서진 장식을 수리하기 시작한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결정하기 위해 장식을 관찰한다. 우수한 미술 학생으로서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며 자신감이 넘친다. 인터넷에 있는 예시들을 참고하여 메커니즘을 기록한다. 그녀는 접착제로 머리 조각들을 붙이고 사포로 다듬기 시작한다. 유마루는 머리가 심하게 손상된 것을 보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지만 고양이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린다. 그녀는 불안에 차서 비명을 지른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리기 위해 열심히 집중하고 그린 후 잘못된 것에 비명을 지른다. 그녀는 자신의 치바이 형태로 변신하고 오빠의 반응이 걱정되어 테이블 주위를 뛰어다닌다. 결국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소리칠까 두려워하면서 진실을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유마루는 매우 기뻐하지만 그 후에 그녀에게 새로 만들 재료를 어떻게 구했는지 묻는다. 유마루는 웃음을 지으며 그의 카드를 사용해 샀다고 말한다. 태헤이는 소리친다. 내 핀 번호를 어떻게 알았어? 다음 날 유마루는 게임을 하느라 바쁘고 콤보를 적어내고 있다. 태헤이는 게임 토너먼트 초대장을 보고 집에 돌아온다. 유마루가 그에게 함께 하자고 한다. 토너먼트 당일 태헤이와 유마루는 아케이드 가게에 있다. 유마루가 자신이 등록하러 간다고 말한다. 그녀가 떠난 직후 태헤이의 동료 알렉스가 인사하러 온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 때문에 왔다고 말한다. 갑자기 가게에 불이 꺼지고 큰 폭발음이 들린다. 태헤이는 열광적인 군중을 보고 충격을 받으며 알렉스는 이 토너먼트가 격투 게임의 진정한 왕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아케이드 직원 중 한 명이 토너먼트 참가자들을 소개하기 시작한다. 그는 첫 번째 참가자로 레이닝 챔피언인 우마르를 소개한다. 태헤이는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임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알렉스는 그녀를 보고 신이 났지만 일부러 흥분한 척 연기한다. 다음 선수로 유제트얼이 소개되고 이어서 JNB, HJ, 그리고 DDT, SKH가 소개된다. 유마루는 여러 챔피언들을 보고 감탄하며 꼭 이기겠다고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선수가 소개되는데 유마루의 반친구인 실핀 TSF다. 유마루는 그녀를 보고 충격받은 표정을 짓는다. 유마루는 1라운드에서 SKH 선수와 맞붙고 무난히 승리한다. 실핀은 상대를 이기고 결승에서 유마루와 맞붙게 된다. 유마루는 실핀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될까 걱정한다. 실핀이 자신을 소개한 후 유마루는 들키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실핀은 게임에서 유마루를 계속 때리고 있어요. 유마루는 긴장되고 무서워서 질까 봐 걱정돼요. 그녀는 군중 속에서 오빠인 태헤이를 보고 얼어버렸어요. 실핀이 마무리 일격을 가하려던 찰나 왜 유마루가 얼었는지 돌아보았어요. 그녀는 태헤이 옆에 서 있는 잘생긴 남자를 보고 또 얼었어요. 당황한 그녀는 게임 도중에 뛰쳐나갔어요. 유마루가 자동으로 승자로 선언되었어요. 실핀이 오락실을 뛰쳐나와 거리로 나왔는데 뒤에서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는 돌아보니 알렉스였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유마루는 실핀을 걱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수업에 와서 유마루에게 시험에서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말한다. 유마루는 실핀의 기분이 괜찮고 평소와 같다는 것을 알고 미소를 짓는다. 학교에서는 모두 학기 성적을 보고 있다. 유마루는 다시 반에서 1등을 한다. 반 친구들은 그녀를 칭찬하지만 아비나는 낮은 점수를 보고 울고 만다. 갑자기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은 놀란다. 실핀은 그들에게 돌며 유마루에게 다음번에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말한 후 더 많은 꽃잎을 뿌리며 돌아간다. 유마루와 다른 반 친구들은 그녀를 놀라서 바라본다. 이제 여름 방학이다. 유마루는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된다. 분명히 그녀는 여름을 그렇게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녀는 게임에 집중하고 있어? 하지만 갑자기 실피네가 나타나서 그녀의 게임 이름인 UMR을 부른다. 그녀는 실피네를 알아보지 못했다. 유마루는 급히 마스크를 써서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 실피네가 가까이 와서 유마루에게 게임을 하자고 도전한다. 그녀는 유마루를 게임하러 데려간다. 그들은 동전 게임부터 시작한다. 게임을 하던 중 실피네가 우연히 5,000 코인을 이긴다. 유마루는 이에 놀라지만 그녀는 모든 코인을 계속 쥐고 있던 노인에게 준다. 동전 게임은 단순한 운의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총쏘기와 리듬 게임 같은 다른 게임도 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게임을 하는데 지치지만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유마루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게임을 했는지 그리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생각합니다. 그녀는 상장 핀을 꺼내어주고 그녀를 승자로 선언합니다. 실피네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꽃잎을 공중에 던집니다. 그런 다음 UMR에게 친구가 되어 함께 유마루를 이기자고 요청합니다.
유마루는 실피네가 모르는 진짜 유마루이기 때문에 식은땀을 흘립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태헤이가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걷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편 집에서는 치부마루가 메토바와 함께 놀며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메토바에게 응석받으며 여름 방학을 즐기고 차가운 음료를 가져오는 그녀와 유마루는 그 음료를 즐기며 에어컨을 켜고 더 더위를 즐기자고 말한다. 그녀는 누워서 메토바가 부채질한다. 유마루는 매우 행복해하며 메토바에게 해변에서 응석받는 상상을 한다. 결국 그녀는 잠이 들고 메토바는 자는 동안 귀여운 유마루를 보고 웃는다. 갑자기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정말 귀엽다고 한다. 그녀는 볼을 만지며 정말 사랑스러운 얼굴이라고 미친 듯이 말한다.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려고 카메라를 잡지만 유마루가 치마를 잡는다. 그녀는 뒤돌아보니 유마루가 그녀를 잡고 있다. 유마루는 더 귀여워 보이려고 그녀의 몸 위로 기어오른다. 너무 귀여워서 그녀는 넘어지고 만다. 유마루를 안고 눈을 감고 해변에서 유마루와 달리기를 상상하며 그녀와 함께 일광욕을 하고 물속에서 돌고래와 노는 모습을 떠올린다. 이제 그녀는 유마루와 함께 깊이 잠들어 있다. 테이헤이는 일에서 돌아와 유마루와 메토바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본다. 유마루가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두었다는 것에 짜증이 난 그는 그것을 끄고 창문을 열어 더운 기운이 들어오게 하며 그로 인해 깨어난다. 그는 말한다. 일어나서 빛나라. 다음 장면에서 유마루는 태블릿으로 바쁘게 일하고 있다. 시스템이 그녀에게 목욕물이 준비됐다고 알려준다. 그녀는 목욕하러 간다. 철저하게 몸을 씻고 샤워기로 몸을 헹군다. 그 후 욕조에 앉아 진정되는 느낌을 즐긴다. 어떤 사람들은 긴 목욕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빠른 목욕을 즐기며 오즈는 밀키 목욕을 합니다. 유마루는 맛있는 얼음 조각, 감자칩, 만화, 잡지, 방수 핸드헬드 콘솔이 포함된 자신만의 유마루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더러운 손가락을 걱정하지 않고 감자칩을 먹습니다. 목욕할 때 게임도 합니다. 목욕하면서 점프 만화를 읽고 맛있는 얼음을 먹으며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녹입니다. 그때 유마루는 목욕의 거품이 멈춘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더 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 오빠가 거품을 낭비한다고 혼낸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오빠가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는 사이 몰래 그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서랍에서 거품 제조기를 집어들고 몰래 나가려 합니다. 그녀는 태헤이의 키보드 소리에 깜짝 놀라 잡힌 줄 알고 두려운 표정으로 돌아본다. 하지만 오빠가 눈치채지 못한 것을 본다. 그녀는 급히 달려간다. 욕조 안에서 유마루는 거품만으로도 매우 행복해 보인다. 그녀는 매우 편안함을 느낀다. 하지만 욕조에 오래 있으니 이제 목이 마르다. 그래서 목욕 후 유마루는 콜라 한 병을 벌컥벌컥 마신다. 태헤이는 콜라를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그녀는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녀는 커피를 가지러 달려가다가 바닥에 있는 물에 걸려 넘어지고 콜라가 그녀에게 튄다. 다음날 세탁을 하던 태헤이는 유마루가 10대 소녀치고는 햄스터 후디만 옷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챈다. 그가 그녀의 서랍을 열어보니 같은 후드티가 있다. 그가 그녀를 부르고 돈을 준다. 그녀는 돈을 받고 놀라며 무언가로 나를 매수하는 거요? 라고 묻는다. 태희는 쇼핑하라고 너 자신을 위해 옷을 사라고 대답한다. 다음 날 그녀는 아비나와 함께 쇼핑몰에 도착한다. 마토바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유마루가 아비나에게 마토바도 초대했다고 말한다. 그때 그녀는 마토바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다가간다. 마토바는 초대해준 유마루에게 감사한다. 하지만 그녀는 아비나를 보고 놀라며 유마루와 단둘이 올 줄 알았다고 얼굴을 찡그린다.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유마루가 쇼핑하자고 말한다. 모두 고개를 들어 쇼핑몰에 많은 가게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들은 그중 하나에 들어간다. 유마루는 비싼 옷을 발견하고 같은 가격으로 60개의 콜라를 살 수 있다고 계산한다. 아비나가 드레스를 들고 들어오며 그들이 마음에 드는지 묻는다. 하지만 마토바는 그녀를 못 견디겠다는 듯이 노려본다. 유마루는 그들의 관계에 여전히 마찰이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그들의 손을 잡고 신나는 옷을 입어보자고 말한다. 먼저 비키니를 입어본다. 그 다음 귀여운 옷을 입어본다. 그들은 정말 아름답고 귀여워 보이는 다른 옷을 시도해봅니다. 그 후 그녀는 이제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을 사자고 말합니다. 부티크 상점으로 걸어가던 중 게임 가게를 지나치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포스터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아 눈이 반짝입니다. 최신 버전의 몬스터 판타지입니다. 오빠가 옷만 사라고 해서 무엇을 사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결국 유마루는 최신 비디오 게임의 쇼핑돈의 대부분을 쓰고 저렴한 옷을 사며 나옵니다. 집에서 태헤이는 그녀의 옷을 확인하고 왜 다 평범하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최신 패션이라고 대답합니다. 다음 날 아침, 태헤이는 아침을 가져오고 치부 유마루를 깨웁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고 그는 여름 방학이 끝났다고 말한다. 유마루는 계속 자고 싶어 하지만 태헤이는 일어나서 밥을 먹으라고 한다. 그녀는 게으르게 식탁으로 간다. 그는 아비나가 기다리고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유마루는 눈을 비비며 밥을 먹기 시작한다. 그 후 그녀는 다시 자고 있는데 코에서 콧물이 흐른다. 이를 본 태헤이는 소리친다. 일어나라. 아비나는 고양이와 함께 밖에서 유마루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모두 학교와 일터로 걸어간다. 사무실로 돌아온 태헤이의 동료 반빠는 지친 듯 몸을 뒤로 젖힌다. 그가 일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말한다. 알렉스가 컴퓨터가 멈췄다며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가 확인해보고 화면에 나온 것에 충격을 받는다. 그 후 상사가 서류를 건네주고 그는 복사하러 간다. 여자 동료가 유혹하듯 인사하자 그는 놀란다. 점심시간에 알렉스와 반빠가 태헤이 도시락 내용물을 칭찬한다. 그들은 그의 여자친구가 만들었냐고 묻는다. 태헤이를 스토킹하는 여자 동료는 그가 이미 여자친구가 있다는 생각에 움찔한다. 그는 동생이 도시락을 준비했다고 거짓말한다. 여자 동료는 그 말을 듣고 안도한다. 그들은 그의 여동생이 귀엽냐고 묻는다. 그는 그녀를 상상하며 대답한다. 아니라고. 그냥 평범하다고. 근무 시간이 끝난 후 그는 소고기를 사러 가게에 간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엉망인 상태로 잠든 유마루를 발견한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잠든 자세에서 밀어낸다. 유마루는 놀라 깨어나 지진이 난 거냐고 묻는다. 그는 웃으며 저녁 먹을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반긴다. 밤에 유마루가 책을 읽고 있을 때 태헤이가 와서 잘 시간이라고 말한다. 유마루는 아직 졸리지 않다고 말해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잠자리에 들어야 해요. 태헤이가 잠든 후 그녀는 불을 켜고 깊이 잠든 그를 확인해요. 그런 다음 그녀는 게임과 좋아하는 만화를 꺼내고 칩을 먹으면서 늦은 밤 시간을 즐기기 위해 플레이를 시작해요. 그녀의 햄스터들이 작은 집에서 엿보고 있어요. 태헤이가 눈가리개를 하고 있는 모습이 웃기지만 유마루는 콜라와 냉장고를 찾다가 없는 걸 보고 슬퍼해요. 그녀는 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가는데 밖은 깜깜해요. 그녀는 콜라를 사러 편의점에 가기로 결심하지만 미친 사람을 만날까 봐 조금 무서워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근접 전투를 사용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요. 하지만 갑자기 그녀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에 크게 소리 지르며 놀라요. 곧 그녀는 그게 고양이임을 깨닫고는 떠난다. 이제 그녀는 가게에 도착한다. 그녀가 들어가자 낮에는 많은 직원이 있는데 왜 밤에는 직원이 한 명뿐인지 궁금해한다. 많아야 한다. 밤에도 도와줄 사람이 더 있어야 한다. 마침내 콜라를 챙기고 그녀는 가게를 나선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이제 행복하게 밤을 즐길 수 있다는 기분에 매우 기쁘다.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동생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들어가려 하지만 태헤이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고 매우 화가 나 있다. 그가 묻는다. 어디 갔었어? 그녀는 잠시 겁을 먹지만 곧 말한다. 그냥 편의점에 갔었어. 그는 위험하다고 말해요. 미친 사람을 만나서 맞으면 어쩌죠? 다음 날 유마루는 아비나와 함께 학교에 가며 어젯밤 늦게까지 깨어 있었던 것을 기억해요. 그 후 그녀는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근접 전투를 연습해요. 다음 날 유마루는 형이 하루 쉬는 날이라 학교 가기 싫어 침대에 붙어 있어요. 형이 여름 방학 내내 집에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자 그녀는 크게 소리 질러요. 결국 그녀는 아비나와 함께 학교에 가고 태헤이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봐요. 태헤이는 집 청소를 생각하지만 어제 집의 모든 방과 구석구석을 청소했던 것을 기억해요. 그는 집을 청소기로 청소할 생각을 해요. 유마루의 간식 포장이 청소기 안에 끼고 그는 그녀가 밤새 깨어 있었던 거구나 하고 말해요. 그는 햄스터들에게 먹이를 주며 뭘 해야 할지 생각한다. 남은 일이 없다. 그는 곧 항상 이것저것 요구하며 바쁘게 만드는 유마루를 떠올린다. 햄스터들이 아직 음식을 씹고 있는 동안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다. 그는 일어나서 말한다. 뭔가 해야겠다. 한편 유마루는 오빠가 자신 없이 재미있게 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학교에서 공부해야 한다고 느낀다. 집에 돌아온 태헤이는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다가 맛있는 차슈 돼지고기를 발견한다. 그는 가스를 켜고 레시피를 보며 요리를 시작한다. 그는 방으로 가서 앉아 커피를 홀짝이기 시작한다. 다른 할 일을 모르고 그는 누웠고 결국 잠이 든다. 그는 치부마루가 놀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꿈을 꾸고 눈을 뜨니 그녀가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 유마루는 그가 하루 종일 졸고 있다고 꾸짖는다. 나중에 태헤이는 컴퓨터를 켜고 일을 마치려고 한다. 커피를 마시던 중 유마루가 뒤에서 그를 놀라게 하여 커피가 입에서 쏟아진다. 그녀는 자신이 빠르게 레벨업한 새로운 게임을 보여주지만 태헤이는 일이 바쁘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그녀는 그러니까 일이 나보다 더 중요하냐 라고 말하며 찡그린다. 그러자 태헤이는 꺼져. 나는 일을 끝내야 해 라고 소리친다. 이제 그녀는 항상 그가 일하는 동안 그를 귀찮게 한다. 가끔은 새로운 맛의 칩을 보여주고 다른 때는 새로운 게임을 보여주며 때때로는 그의 티셔츠를 잡아당겨 함께 가자고 한다. 이 모든 것에 지친 태헤이는 방에 칸막이를 두기로 결심한다. 유마루가 햄스터에게 먹이를 주고 있을 때 그녀는 나를 나누어줘 라고 요청한다. 태헤이는 방을 나누기 위해 커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여주며 그녀에게 설명한다.
유마루는 개인 공간이 있으면 게을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태헤이는 개인 공간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좋아, 이제 커튼을 설치하겠다고 말한다. 유마루는 개인 공간이 생겨서 기쁘게 뒹굴며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한다. 그날 밤, 태헤이는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유마루는 그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지만 방이 나뉜 걸 보고 화난 표정을 짓는다. 그녀는 슬픈 얼굴로 그를 몰래 엿보다가 그가 돌아보면 숨는다. 그녀는 계속해서 몰래 엿본다. 결국 그가 그녀를 불러 묻는다. 무슨 일이냐고. 그녀는 토라진 얼굴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갑자기 유마루가 그에게 이 유니짱을 바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곧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후 유마루는 그를 놀리려고 하지만 그가 뒤를 돌아보자 숨는다. 그는 그녀를 부르고 그녀가 고개를 내밀자 커튼이 좀 답답한데 열자라고 말하자 그녀는 미소를 짓는다. 다음 날부터 유마루는 다시 오빠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다음 장면에서는 마토바가 유마루가 게임을 하는 동안 그녀를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갑자기 태헤이가 콜라 사왔어라고 부르자 그녀는 깜짝 놀란다. 그는 그녀가 아직 그에게 편하지 않다고 걱정한다. 유마루는 마토바에게 게임을 하자고 하지만 마토바는 거절한다. 그녀가 슬픈 표정을 짓자 마토바는 게임을 하기로 동의한다. 이제 그들은 긴생 게임이라는 게임을 할 준비가 되었다. 유마루는 리모컨을 밀면서 게임을 시작한다. 그녀의 차례다. 그녀는 바퀴를 돌리고 달리기 시작한다. 멈추면 유마루가 만화가 역할과 함께 1천만 엔을 받는 것을 알게 된다. 유마루는 행복해하고 태헤이와 마토바는 놀란다. 이제 태헤이의 차례다. 그는 바퀴를 돌리고 달리기 시작한다. 멈추면 그는 직업을 바꿀 기회를 얻는다. 베릴은 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바라본다. 게임이 계속되면서 유마루는 또 다른 5천만 엔을 따서 사막섬을 사고 여왕처럼 산다. 반면 태헤이는 열심히 일해서 500만 엔을 벌고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어 셰프가 된다. 이제 그는 세 자녀와 아내가 있는 가족을 이루고 있다. 마토바는 최고의 수영 선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한 끝에 금메달과 1천만 엔을 획득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고 불운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수영을 은퇴하고 가난의 신이 나타납니다. 태헤이는 그녀의 상태를 보고 도움을 주기 위해 식당을 닫기로 결정합니다. 유마루는 마토바처럼 돈을 잃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토바를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유마루는 미소를 짓습니다. 유마루는 저임금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마토바에게 가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장소에 들어가고 그녀는 돌아서서 미소를 짓습니다. 태헤이도 그녀를 지원하기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그를 보자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고 우연히 리모컨을 부숴버립니다. 유마루와 태헤이는 그녀가 조정을 확인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유마루에게 고장내서 미안하다고 말한다. 오늘은 9월 26일 유마루의 생일이다. 그녀는 자신의 소원 목록을 바라보며 오빠에게 무엇을 부탁할지 생각한다. 그녀는 오빠가 목록에 있는 모든 것을 사주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오빠가 일어나는 순간 그녀는 그쪽으로 다가가며 미소 지으며 좋은 아침, 유니짱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따라가고 그가 양치질을 시작할 때 미소를 지으며 유니짱은 그냥 평범하게 행동하고 있네. 아마 나를 위한 서프라이즈가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윙크를 시작하지만 곧 그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후 그녀는 오빠를 부르며 학교 가는 중이야라고 말한다. 학교로 가는 길에 그녀는 9월 26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체크한다. 수업 중 그녀의 클래스메이트들이 그녀의 생일을 축하한다. 유마루는 그들이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아비나는 우리가 어떻게 있겠냐고 대답한다. 마토바가 엿보고 있고 유마루가 그녀를 보자 들어오라고 부른다. 마토바는 수줍어하지만 들어와서 선물을 주고 유마루는 고마워한다. 나중에 유마루는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는 생각에 선물을 간직하며 조금 슬퍼 보인다. 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그녀의 생일을 잊었다. 갑자기 그녀는 태헤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가 자신의 생일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집에 가고 싶어한다. 실피네는 밖에서 유마루에게 생일 선물로 꽃을 주는 연습을 하고 있다. 유마루는 집에 가기 위해 그녀를 지나쳐 달려간다. 그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녀는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 태헤이를 바라본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태헤이는 들켜서 부끄러워하며 그녀를 맞이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놀리기 시작한다. 다음 장면에서 태헤이는 집을 청소하고 시부마루는 게임에 열중해 있다. 그녀는 게임을 하면서 콜라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다. 그가 콜라를 가져다주고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는 고마워, 아니짱이라고 말한다. 그는 다른 집안일을 하러 가면서 유마루가 더 게을러졌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그녀가 그를 부르며 칩을 요청한다. 그가 칩을 주고 나서 그녀의 방에서 상자를 가져가 버리려고 한다. 유마루가 다시 전화해서 아니짱이라고 부른다. 태헤이도 멈추고 묻는다. 지금 뭐야? 그녀는 그냥 말하고 싶었다고 답하며 짜증나게 만든다. 그는 상자를 쓰레기 봉투에 넣고 버리러 가면서 유마루의 햄스터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본다. 나중에 유마루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은 듯 보이고 그녀의 인형이 들어있던 상자에 대해 오빠에게 묻는다. 태헤이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침에 버렸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그녀의 인형이 떨어진다. 왜냐고 묻자 태혜인은 쓸모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태혜인은 당황하며 정말 중요한 거였냐고 묻고 그녀를 바라본다. 그녀는 돌아서서 미소를 지은 후 눈물이 고인 얼굴로 다시 돌아선다. 그녀의 외침은 그를 찌르듯 아프게 한다. 태혜인은 완전히 실망한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죄책감에 빠뜨렸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짓고 침대 안으로 뛰어든다. 그날 밤 유마루는 깨어나 태혜이를 찾기 시작한다. 그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윤희짱을 부른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인형을 본다. 그녀가 인형을 잡자 그녀는 전에 그를 죄책감에 빠뜨렸던 것을 기억하고 미안해하지만 갑자기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밖으로 뛰쳐나간다. 태혜이가 집에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녀는 귀여운 강아지처럼 그를 꼭 안기 시작한다. 그 후 태혜이는 설명한다. 나는 내 인형을 처분했어. 그래서 이 새로운 인형을 가져오려고 갔어. 유마루는 계속 울면서 너 정말 그렇게 신경 써. 운이찬. 다음 날 유마루가 나가려고 하자 태혜이가 묻는다. 내가 산 인형 괜찮아. 그는 그가 낡은 인형을 버린 것에 대해 화내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태혜이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화가 난 표정을 짓는다. 그녀는 다시 돌아서서 그에게 미소 짓는다. 어느 날 아비나가 유마루와 태혜이를 점심 초대하러 온다. 그들이 함께 걷는 동안 아비나는 라면 가게에 간다고 말한다. 유마루는 매우 신이 난 듯 보이고 태혜이는 집에서 라면을 먹게 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기억해서 그녀가 좋아하는 라면을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들은 식당에 도착했고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이한다. 그런 다음 태혜이는 테이블이 깨끗한지 확인한다. 그때 유마루가 메뉴에서 시도해볼 식사를 보여준다. 라면이 나왔고 하나는 매운 빨간 라면, 두 개는 더블 마늘 라면이다. 아비나는 젓가락을 분리하는데 애를 먹고 유마루와 태혜이는 차분하게 한다. 유마루가 첫 입을 먹고 마음속에서 치비 형태로 맛있다고 외치며 콜라와 잘 어울린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녀는 먹는 동안 아무런 표정을 보이지 않는다. 아비나는 자신의 라면 한 숟가락을 바라보다가 유마루를 보며 그녀가 우아하게 먹는 모습에 감탄한다. 태혜이는 자신의 음식이 너무 뜨겁다고 불평하고 유마루는 그를 큰 아기라고 부른다. 아비나는 그들을 그냥 바라본다. 그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점심 식사 후 모두 집으로 향한다. 유마루와 태혜이가 아비나에게 대접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아비나는 멈추고 유마루가 라면을 먹으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회상합니다. 그 후 그녀는 뛰어가며 언젠가 다시 오자고 말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술집이 보입니다. 태혜이는 동료 봄바와 함께 술집에 있으며 봄바는 그의 연애 문제에 대해 울며 이야기합니다. 그는 맥주를 한 번에 통째로 마시고 또 하나를 요청합니다. 그 후 그는 태혜이에게 여자친구가 있는지 묻습니다. 태혜이는 없다고 대답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봄바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예쁜 여자들과 함께 본 적이 있다고 말하며 그들에 대해 묻습니다. 태혜이는 아마도 그들이 그의 여동생과 함께 있는 것을 봤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봄바는 믿지 못하고 누가 여동생과 쇼핑을 가냐고 말합니다. 그는 화가 나서 당신에게 여자가 있다는 생각이 나를 짜증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태혜이는 그냥 표정을 짓고 있는데 봄바는 갑자기 웃기 시작하며 나랑 같이 집에 가도 되냐고 묻습니다. 태혜이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자친구가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허락합니다. 그들은 태혜이의 집으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타고 봄바는 매우 신이 납니다. 그들은 집에 도착하자 치바유마루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얼굴이 무표정하지만 갑자기 봄바가 크게 소리치며 세상에 그녀는 너무 귀엽다고 외칩니다. 그는 너는 귀여운 여동생이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태혜이는 이제 내 여동생을 봤으니 집에 가라고 말하며 그를 끌어당기고 괴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봄바는 조금 더 보고 싶어합니다. 그때 그녀는 봄바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깨어난다. 그녀는 크게 소리치며 그의 뾰족한 머리카락에 뛰어올라 조정하려고 한다. 그녀는 오빠가 변했고 그의 머리카락이 전기로 충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그들은 봄바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봄바는 집으로 향하고 들어가면서 여동생의 방을 연다. 그의 여동생은 마토바인 것 같다. 그녀가 묻는다. 뭐라고?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앉아 그녀에게 자신의 등에 올라타라고 한다. 마토바는 부끄러워하며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그를 때린다. 다음 날 유마루는 아케이드 가게에서 실피네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녀는 사탕 가게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유마루는 그녀를 데려가고 실피네는 그 건물을 신나게 바라본다. 그녀는 캡슐 피자 기계부터 몽키콩 기계까지 모든 사탕 기계를 감탄하며 바라본다. 그녀는 실망시키지 않은 유마루에게 감사하며 매우 행복해 보인다. 가게는 이미 열려 있어서 그들은 들어간다. 유마루는 콜라 젤리와 콜라 정제 같은 다양한 종류의 콜라에 유혹을 느낀다. 그 콜라 라벨은 그녀에게 매우 유혹적이다. 실피는 큰 당근 사탕을 발견하고 그것을 잡으며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유마루는 다른 것들을 살펴보는 동안 실피는 다양한 색의 사탕에 주목한다. 유마루도 아이스크림 모양의 사탕을 발견한다. 유마루는 이미 원하는 사탕을 모두 모았다.
바로 그때 실피는 어린 시절 가까운 사람이 주었던 사탕을 발견하고 그 기억이 떠오른다. 이제 유마루가 결제하자고 하며 가게 주인을 부른다. 그들은 할머니라고 외치라는 안내판을 발견한다. 나는 잠들고 있을지도 몰라. 둘이 함께 외친다. 할머니. 그 후 둘은 함께 앉아 사탕 간식을 즐긴다. 다음 날 아침 태는 유마루가 이른 아침에 칩을 먹었다고 꾸짖으며 학교 준비를 하라고 한다. 그녀와 나비나를 데려다준 후 그는 기차를 타고 일하러 간다. 퇴근 후 태는 피곤한 상태로 집으로 향한다. 가는 길에 귀여운 길고양이를 보고 그녀를 따라 여러 곳으로 간다. 가는 길에 또 다른 길고양이를 발견하고 나중에 그 고양이는 골목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태는 지금 길을 잃었지만 이전에 이 지역에 왔던 기억이 있다. 갑자기 그는 고양이 포스터를 보고 가까이 다가간다. 그는 유마루가 말했던 정말 멋져라는 말을 떠올리고 곧 내가 예전에 이 길을 걸었던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쪽으로 걸어가면서 예전에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이 있지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갑자기 누군가 요리하는 냄새가 난다. 그 순간 유마루가 나타나서 배고프니 태희 라고 묻는다. 그는 왜 그녀가 윤희짱 대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계속 걸으며 다시 그 고양이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그는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왔던 옛 기억을 떠올린다. 어릴 적 학교에 다닐 때 유마루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 그녀를 기억했지 유마루는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기억은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유마루는 밖을 바라보며 눈이 오는 것을 보고 신이 난다. 그녀는 귀여운 고양이들을 귀여워하는 꿈에 빠져있는 오빠에게 가서 알린다. 태혜이는 일어나서 밖을 보고 오늘은 집에 있는 게 낫다고 말한다. 너무 추울 거라고. 유마루는 놀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자 유마루는 여기 앉아 하루 종일 놀자고 말한다. 태혜이는 거절하며 겨울에 따뜻한 테이블인 코타츠를 꺼내자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유마루는 신이 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온다. 태혜이는 먼저 너의 지저분한 방을 치우라고 한다. 그녀는 청소를 시작하고 태혜이는 그녀를 바라보며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꾸짖는다. 그는 상상한다. 그녀가 나 없이 어떻게 할지 완전히 엉망이 될 거라고. 그들은 쓰레기를 봉투에 담기 시작한다. 유마루는 책을 선반에 빠르게 올려놓고 태혜이는 바닥을 청소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그는 유마루가 만화를 읽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꾸짖는다.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유마루는 태혜이와 함께 따뜻한 담요를 기쁘게 펼친다. 그들이 다 마치고 나니 정말 보기 좋다. 유마루는 그냥 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서 매우 행복해한다. 그녀는 천국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갑자기 그녀는 뭔가를 기억하고 찬장 쪽으로 달려간다. 그것은 그녀의 콜라, 게임, 그리고 다른 것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가 말하길 드디어 나의 낙원을 완성했대. 태혜이는 말해. 따뜻하네. 그렇지, 유마루. 하지만 곧 그는 유마루가 이미 잠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 그는 상체를 노출하면 감기에 걸린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는 그녀에게 말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깊이 잠들어 있어서 나중에 깨우기로 결정한다. 한편 에비나는 따뜻한 담요 속에서 과일을 먹고 있다. 나토바는 형에게 일어나서 침대로 가라고 고개를 흔들며 말하고 있지만 그는 더 있고 싶어한다. 실피네는 따뜻한 담요 속으로 뛰어든다. 그녀의 형은 그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짓는다. 다시 유마루에게 그녀는 여전히 잠들어 있고 태혜이도 잠이 든다. 그들은 모두 고양이와 함께 행복하게 노는 꿈을 꿉니다. 이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하루 전입니다. 유마루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식을 마친 후 그녀는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즉, 겨울 잔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두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나가지만 나는 나가기 싫어서 집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집에서 편안한 파티를 즐길 것입니다. 그녀는 시간을 확인한 후 태희가 오기를 행복하게 기다립니다. 한편 사무실에서는 태희와 봄바가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봄바는 업무량에 압도되어 봐. 쌓여있는 것 좀 봐. 너무 많이 남았어 라고 말합니다. 태희는 그를 격려하려고 하고 봄바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라고 말하며 그들의 젊고 자유롭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 후 그는 나와 함께 산타 복장을 하고 싶어? 라고 묻습니다. 그때 카노가 뒤에서 말한다. 너 일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봄바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한다. 감독님,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녀는 태희를 바라보며 애정 어린 목소리로 말한다. 크리스마스에 너를 붙잡아서 미안해. 그리고 봄바는 질투를 느낀다. 그녀는 이어서 묻는다. 크리스마스 계획 있어? 그는 대답한다. 아니, 집에 돌아갈 거야. 집에 돌아가서. 유마루는 지루해서 핸드폰을 스크롤하며 태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완벽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외로움을 느낀다. 그때 초인종이 울린다. 그녀는 확인하러 가고 문을 열자 태희가 산타 복장을 하고 있는 모습과 마토바도 함께 있는 것을 본다. 마토바는 그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태혜이와 대화를 시작한다. 유마루는 선물을 보고 아비나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한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마토바에게 선물에 대해 감사한다. 한편
봄바는 산타 복장을 하고 집에 도착하지만 누나가 집에 없음을 발견한다. 이제 새해 전날이 다가온다. 봄바는 태헤이와 함께 새해를 맞이할 예정이다. 그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누나를 기다렸던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 그녀에게 맞았다고 한다. 유마루는 햄스터에게 먹이를 주고 아비나가 가족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면 라면을 먹으러 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봄바는 아비나가 누구냐고 묻고 그녀는 내 친구라고 대답한다. 봄바는 아비나를 유마루와 같은 치비로 상상한다. 유마루는 그녀가 마리오바를 여기 초대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며 먹고 테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그들은 일본 전역에서 촬영된 생중계를 본다. 사람들이 사찰에 빽빽하게 몰려있다. 기자가 보도하고 있고 실피는 달려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한다. 봄바는 채널을 바꾸고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나중에 봄바는 시간을 보며 벌써 오후 11시라는 것을 안다. 그는 무언가를 가져오러 간다. 유마루는 신나서 산바 같은 거 할 거야 라고 묻는다. 하지만 봄바는 술과 달꼬치, 미니 쌀과자를 가져온다. 테리는 유마루가 함께 있으니 이걸 못 먹는다고 말하지만 유마루는 갑자기 달려간다. 그녀는 자신만의 새해 축하용 물건들을 가져오는데 아이스크림, 브링글스, 콜라를 잔뜩 가지고 와서 소년들을 충격에 빠뜨린다. 유마루가 말하길 이건 유마루의 새해 시그니처 선택이라고 한다. 봄바가 말하길 이게 뭐야? 레드 콜라랑 클리어 콜라라니. 유마루가 말하길 콜라는 모든 음료 중에서 당당한 1위 왕이다. 봄바와 유마루가 함께 말하길 파티하자고. 유마루가 첫 입을 먹는다. 봄바가 말하길 치킨과 감자를 같이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맛있다며 더 먹는다. 태헤이가 유마루에게 파도 먹으라고 하자 유마루가 먹는 걸 즐긴다. 유마루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말하길 정말 맛있다. 봄바가 술을 따르고 유마루가 콜라를 연다. 둘 다 마시기 시작하고 갑자기 크게 외친다. 너무 맛있다고. 그녀는 아이스크림을 마저 먹기 시작하고 태희는 조용히 바라보다가 술도 마신다. 나중에 태희가 봄바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유마루가 잠이 드는 것을 본다. 그녀는 지난 한 해를 모두와 함께 보낸 기억에 잠긴다. 봄바가 묻는다. 새해 카운트다운을 위해 그녀를 깨워야 할까? 태희가 대답한다. 그녀를 자게 둬. 새해가 시작되고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즐긴다. 다음 날 유마루는 놀고 빈둥거리다가 태희가 방에 들어온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앉으며 진지한 톤으로 묻는다. 내가 한 약속을 기억하니? 유마루가 묻는다. 어떤 약속? 태희가 그녀에게 상기시키며 태희가 그녀에게 방 청소를 시작하라고 꾸짖던 11월을 떠올린다. 그녀는 올해가 거의 끝났다고 말하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유마루는 갑자기 기억이 나서 소리친다. 아, 안 돼. 내년이 시작됐어. 그리고 태헤이는 무서운 분위기로 대답한다. 이제 기억났구나. 그녀는 변명을 하려 하지만 그를 화나게 하고 그는 그녀를 꾸짖는다. 그는 이어서 말한다. 나중에 방 청소해. 우리는 먼저 신사에 가서 참배할 거야. 이제 그들은 신사에 도착했고 유마루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한다. 꽤 붐비네. 우리는 기모노를 입은 3명의 아름다운 소녀들을 본다. 유마루는 눈에 게임이라는 게임을 발견하고 오빠에게 말한다. 우리 해보자. 그곳에서 그녀는 오빠에게 묻는다. 너는 뭐 나왔어? 그리고 그는 자신의 운세를 적은 쪽지를 읽는다. 그들은 다른 가게들을 방문하고 원숭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유마루는 자신의 햄스터가 생각난다. 이제 태헤이는 신사에 기부할 동전을 유마루에게 주고 두 사람은 함께 들어간다. 유마루는 태헤이의 동전을 바라보지만 더 작은 동전을 던지고 그 후에 기도를 한다. 기도를 마친 후 그들은 밖으로 나가고 유마루는 묻는다. 너는 무엇을 소원했어? 태헤이는 말한다. 소원은 누군가에게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아. 집에 가까워지자 유마루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올해도 작년처럼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래. 윤희짱. 유마루는 말한다. 내 도움이 필요해. 태헤이는 묻는다. 어떤 도움이 필요해? 그녀는 말한다. 내 방 청소부터 시작하면 돼. 태헤이는 그녀의 계획을 깨닫고 분노한다. 다음 장면에서는 메토바가 앞치마를 입고 무언가를 섞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녀는 꽃을 꺼내지만 일부가 떨어진다. 그녀의 형, 밤바가 문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 그녀는 반죽을 밀기 시작하지만 많은 구멍이 뚫려 있다. 형이 뒤에서 나타나서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모든 것을 숨기려 하지만 테이블 위의 내용물로 인해 그녀가 과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형이 그녀에게 묻는다. 누구를 위해 이걸 만들고 있는 거야? 그녀는 말한다. 조용히 하고 나가. 이 말을 듣고 그는 돌아서서 떠난다. 그 후 그녀는 쿠키를 오븐에 넣고 굽는 동안 요모로가 쿠키를 받을 때의 반응을 생각하며 책을 본다. 갑자기 그녀는 쿠키가 타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오븐을 열기 위해 서둘러 간다. 그녀는 먼저 카마루를 위해 새로운 쿠키를 준비하기 시작하고 탄 쿠키는 가방에 넣습니다. 새로운 쿠키를 구운 후 그녀는 그것들이 정말 완벽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쿠키를 담을 가방을 가져가며 카마루가 이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카마루가 유마루의 여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다음에 유마루를 위해 요리를 할 생각에 기쁘게 쿠키 가방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이미 그녀의 쿠키를 먹고 있습니다. 그가 거의 다 먹어버렸지만 그녀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거 맛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 구운 거구나. 그가 더 먹으면서 그녀는 자리를 떠나고 다음 순간에는 긴 막대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유마루에게 쿠키를 주겠다는 생각에 기쁘게 학교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수업 중 유마루가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어 그녀는 조금 부끄러워합니다. 그녀는 쿠키를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걸기로 결심하지만 다리가 탁자에 걸려 넘어지고 만다. 유마루와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고 그녀의 쿠키도 망가진다. 유마루가 그녀에게 다가가 손에 쿠키를 들고 가방을 본다. 상황을 이해한 유마루가 말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쿠키를 사온 거구나. 그리고 쿠키를 먹는다. 고마워. 정말 맛있어. 라고 말한다. 모두가 놀라워하고 아비나도 마찬가지다. 메토바의 얼굴은 울 것 같은 표정이다. 나중에 메토바는 카마루가 쿠키를 먹는 반응을 간절히 기다린다. 카마루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정말 맛있어. 테헤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유마루는 메토바가 그를 위해 쿠키를 남겼다고 말한다. 한편 메토바는 집에 도착하고 테히에게 탄 쿠키를 줬다는 것을 깨닫는다. 제대로 된 쿠키는 여기 있다. 다음 날 아비나가 쇼핑몰에 들어서자 수제 간식 코너를 본다. 그 후 그녀는 유마루를 초대하며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재료를 샀다고 말한다. 유마루는 레시피 책을 살펴보지만 너무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우울해진다. 그녀는 책을 내려놓고 아비나에게 말한다. 금방 돌아올게. 유마루는 테히와 함께 돌아오며 그가 집에 있어서 데려왔다고 말한다. 테히가 묻는다. 무슨 일이야? 유마루는 말한다. 초콜릿 만드는 걸 도와줘. 아비나가 테히가 있어서 당황하고 있을 때 테히가 그녀에게 묻는다. 내가 여기 있어도 괜찮아.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한다. 네, 제발 있어줘. 테히는 절차를 생각한 후 주방으로 걸어간다. 아비나는 그를 바라보고 갑자기 그는 놀란다. 그는 아비나에게 다가가 손을 얹어 그녀를 놀라게 한다. 그는 그녀의 2개의 큰 냉장고를 더 가까이 보기 위해 그녀를 옆으로 밀어낸다. 그의 주방이 마치 잡지에서 나온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그는 더욱 놀란다. 이제 테히는 그들에게 초콜릿 만드는 방법을 안내한다. 먼저 잘라서 녹이고 모양을 만들면 끝이다. 소녀들이 묻는다. 그게 다야? 테히는 녹인 후에 양념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시럽을 추가하면 가나슈가 된다. 아비나는 맛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생크림을 넣으면 트러플이 되는데 그걸 보면 유마루는 군침을 흘려요. 그는 여자아이들에게 말하죠. 초콜릿을 만들 때는 받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담는 거라고. 유마루는 아비나가 초콜릿을 만들고 싶다고 했던 때를 떠올리며 누구를 위해 만들고 싶은지 궁금해해요. 그때 테헤이가 초콜릿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유마루는 지루한 역사 수업이 시작되겠구나라고 생각해요. 아비나는 테헤이를 생각하며 초콜릿에 자신의 마음을 담는 걸 떠올리며 얼굴이 붉어져요. 이제 초콜릿 만들기를 시작해요. 아비나는 초콜릿을 자르며 웃으면서 작업해요. 그 다음 재료들을 섞어요. 유마루는 크래커를 넣고 마지막으로 냉장고에 넣어요. 완성되면 아비나는 받는 사람 이름을 쓰기 시작해요. 감정에 휘말려 친애하는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그녀는 테히의 이름을 쓰는 것이 두려워 불안해하고 있다. 그가 자신을 좋아하는 걸 알까 봐 걱정하고 있다. 유마루의 초콜릿도 준비가 되었고 테히는 무엇을 넣었냐고 묻는다. 그녀는 쌀과자를 넣었다고 말하고 그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눈다. 하지만 아비나는 테히를 위해 만든 것이라서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 그러다 그녀는 이름을 쓰고 나는 다 썼다고 말한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썼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자신을 위해 만든 것에 충격을 받는다. 그래서 유마루가 내 것도 그렇다고 말하고 두 사람은 그것을 즐긴다. 다음 날 유마루는 TSF의 아카 실피네에게서 전화를 받고 빨리 오라고 한다. UMR로 변장한 그녀는 애니메이션 가게에서 그녀를 만나러 달려간다. 실피네는 유마루를 위해 저축한 DVD를 보여준다. 유마루는 행복해한다. 그들은 애니메이션 가게를 탐험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실피네는 자신이 너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상품을 본다. 유마루는 가게를 더 둘러보자고 제안하고 실피네는 신이 난다. 먼저 그들은 신나게 귀여운 고양이 장난감을 본다. 그런 다음 유마루는 슈퍼히어로 캐릭터처럼 포즈를 취한다. 실피네는 물고기 가면을 쓰고 미소 짓는다. 그런 다음 그녀는 이상한 포스터 뒤에 서 있다. 이제 그들은 서로 다른 코스프레 의상을 상상한다. 그들은 가게를 탐험하며 즐겁게 웃는다. 갑자기 그녀는 오빠를 보고 숨으며 다행히 오빠가 자신을 못 본 것 같다고 말한다. 그 후 둘은 한자리에 앉아 서로 얼마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지 이야기한다. 실피는 우리 오빠도 애니메이션 팬이야라고 말한다. 유마루가 묻는다. 그럼 집에서 같이 보겠네. 실피는 아니, 나는 혼자 봐라고 답한다. 나는 오빠한테 얌전한 동생이거든.
오빠가 내가 애니메이션 보는 걸 보면 꽤 부끄러울 거야. 유마루는 얼굴이 완전히 빨개진 실핀을 바라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게임 대결할 때만 얼굴이 붉어졌던 기억이 난다. 유마루는 자신도 요리를 좋아하는 오빠가 있다고 말한다. 실핀에는 기운을 내며 그녀가 유에말과 많이 닮았다고 말하며 우리는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유마루에게 요리를 배우고 집에서 오빠를 도와주라고 조언합니다. 그때 그녀는 시간을 보고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녀가 떠난 후 유마루는 자신의 마스크를 꺼내며 실핀의 말을 떠올리며 미소 짓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게이머가 아니라 동생이라는 것을요. 밤이 되자 태희는 유마루에게 저녁을 만들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는 주방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 유마루가 나타나서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태희를 놀라게 합니다. 다음 날 유마루는 준비를 하고 태희에게 나간다고 말합니다. 메토바도 집에서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편 유마루도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메토바는 긴장하며 초인종을 누르고 떨고 있다. 태헤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한다. 그는 카마루가 방금 떠났다고 말한다. 메토바는 너무 긴장해서 손마저 떨고 있다. 그가 말하길 너가 올 거라고 그녀에게 말했지, 맞지? 그녀는 대답한다. 아니, 말하지 않았어. 태헤이는 말한다. 그때 쿠키가 맛있었어. 하지만 메토바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실수로 태헤이에게 탄 쿠키를 줬기 때문이다. 이 말에 태헤이는 충격을 받는다. 그는 그녀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대답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며 일어나 떠나려 하지만 다시 앉는다. 둘은 어색하게 앉아있고 태헤이는 언제 유마루가 돌아올지 생각한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그는 뭔가를 말하려고 하지만 메토바는 놀라서 몸을 움츠린다. 이 모습에 태헤이는 놀라지만 그녀는 다시 돌아온다. 이제 이미 저녁이고 유마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갑자기 메토바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한다. 내가 실수로 너에게 탄 쿠키를 줬어. 그 점 사과해. 태헤이는 그녀의 이상한 행동들을 떠올리며 오늘 그녀가 그걸 말하러 여기 온 것임을 깨닫는다. 이후 유마루가 문틈으로 엿보는 장면이 보이고 그녀는 쇼핑하다가 시간을 잊어버려서 오늘 혼날 것임을 알게 된다. 그때 태헤이가 그녀를 발견하고 말한다. 돌아와서 반가워. 그녀가 들어서자 태헤이가 무서운 표정으로 그녀 앞에 나타난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그냥 메토바에게 달려가 애정을 보인다. 어느 날 밤 태헤이는 매우 늦게 집에 돌아온다. 그는 어지러운 방에서 이미 잠든 치비 유마루를 보고 그녀 옆 탁자 위에 손대지 않은 푸딩을 발견한다. 유마루가 깨어나 태헤이에게 푸딩을 먹었냐고 묻는다. 그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푸딩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매우 속상해한다. 그녀는 뒹굴며 화를 내면서 그럼 내 푸딩은 어디 갔냐고 말한다. 태헤이는 내가 먹은 게 분명하다고 말한다. 그는 갑자기 그녀를 직접 탓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증거 없이 남을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들은 푸딩의 미스터리를 해결하기로 결정한다. 유마루는 말한다. 푸딩을 먹기 전에 잠이 들었어. 그들은 그녀의 햄스터들을 심사위원으로 세우고 태희가 질문을 한다. 그녀는 말한다. 잠들기 전에 콜라와 간식으로 나를 대접했어. 태희는 말한다. 그럼 내가 그걸 먹은 거구나. 유마루는 말한다. 잠깐만. 나는 항상 푸딩을 먹기 전에 칩을 다 먹어. 하지만 이 칩 봉지는 아직 비어있지 않아. 태희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러고 나서 말한다. 너는 정말 피곤했구나. 어젯밤에. 너는 집에 꽤 피곤하게 돌아왔고 배가 고팠을지도 모르니 내가 자고 있는 동안 내 푸딩을 먹었어. 태희가 말하길 푸딩을 먹자. 그게 우리의 기억을 되살릴지도 몰라. 그는 주방으로 가서 푸딩을 만들기 시작해. 마지막으로 그는 그것을 오븐에 넣고 나중에 냉각을 위해 냉장고에서 꺼내. 그는 준비가 됐다고 말하며 유마루와 함께 먹으러 가져가. 유마루가 그쪽으로 걸어가고 한 입 빼어 물었을 때 무언가를 기억해. 어젯밤 태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그녀의 푸딩을 보고 말했어. 냉장고에 넣을게. 그녀는 잠에서 일어나서 말했어. 지금 다 먹을게. 그리고 먹기 시작했어. 태희는 옷을 갈아입고 있었고 유마루가 말했어. 가끔 집에서 나를 위해 푸딩 만들어줄 수 있어. 태희도 같은 순간 모든 것을 기억하고 물어봐. 너 푸딩 먹었지? 하지만 그녀는 귀여운 얼굴로 그의 질문을 피하며 그가 만든 푸딩이 매우 맛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유마루가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이미 잠들어 있고 태헤이는 그녀를 바라보며 계속 침대에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재채기를 하고 태헤이가 그녀의 체온을 확인하면서 그녀가 열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머리가 아프다고 울지만 곧 웃으며 오빠가 하루 종일 나를 귀여워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오빠에게 집에 두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태헤이는 일하러 간다고 말하며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너는 에어컨을 켜고 게임을 하다가 잠들었으니 내 행동을 반성하라고 말합니다. 곧 돌아올게. 하지만 유마루는 그의 꾸지람을 피하려고 합니다.
태헤이가 떠난 후 유마루는 얼굴을 찡그리며 오빠가 싫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누워서 TV 쪽으로 몸을 돌리고 시청을 시작합니다. 다음 날 유마루는 눈을 뜨고 기분이 좋게 일어나 베개를 던진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본래의 모습대로 내 바이러스조차 게으르다며 그만두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춤을 추기 시작하지만 그때 태헤이가 일어나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말한다. 유마루는 춤을 멈추고 그를 거꾸로 서 있는 모습으로 바라본다. 그녀는 그에게 뛰어가며 감기에 걸렸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의 체온을 확인하고 유마루의 열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완벽한 유마루의 모습으로 변신해 태헤이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휴가를 요청한다. 그 후 태헤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유마루는 그에게 오늘은 내가 돌봐줄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일어나서 먼저 쇼핑을 하러 간다고 말한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그냥 편안히 쉬라고 유니짱에게 말한다. 태희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 소녀가 무슨 짓을 하는지 궁금해한다. 이제 유마루가 쇼핑하러 가게에 들어오고 모두가 그녀에게 관심을 쏟는다. 그녀는 멈춰서 타바스코를 집어들며 말한다. 유니찬이 집에 아프게 놔둬서 매운 국을 만들 거야. 다음으로 팔을 집어들고 태희를 대접하려는 생각에 미소 짓는다. 엉덩이에 하나 꽂는 게 병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대. 쇼핑을 마치고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 도착하자 태희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란다. 눈물을 터뜨리며 다시 치부 형태로 변신하고 당황하며 말한다. 이제 재밌지 않아. 그녀는 유니찬이 그녀의 바이러스를 옮겨서 그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믿는다. 태희가 심한 열에 누워있는 동안 그녀는 바이러스를 없애기로 결심하고 파로 싸우기 위해 뛰어든다. 바이러스는 함께 그녀를 무너뜨리자고 하지만 그녀는 하나씩 그들을 물리친다. 이제 그녀는 싸우기 위해 다가오는 바이러스 군대 쪽으로 점프한다. 잠시 후 태희는 괜찮게 깨어나고 팔을 본다. 그런 다음 그는 옆에서 자고 있는 유마루를 발견하고 그녀의 집에서 아프다고 떠날 때의 뾰로통한 얼굴을 기억한다. 유마루가 눈을 뜨고 그는 그녀에게 손을 얹으며 나를 돌봐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유마루는 미소를 짓는다. 밤에 유마루는 음식에 대해 불평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보는 모든 것에는 채소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태희는 그녀를 조용히 시키며 내가 너를 위해 요리했는데 너는 불평할 용기가 있냐고 말한다. 그들은 식사를 시작한다. 하지만 태희는 유마루가 고추를 먹지 않는 것을 눈치챈다. 그는 그녀에게 너는 채소를 절대 먹지 않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잘게 썰어줬다고 말한다. 그녀는 너무 힘들다고 말하며 그냥 건너뛰라고 하지만 혼난다. 그녀는 주저하며 고추 한 조각을 집어들어 마지못해 먹는다. 그 후 태희는 유마루가 남긴 그릇을 냉장고에 넣는다. 다음 날 학교에 점심을 챙기면서 그녀는 물어본다. 이 안에 고추 넣지 않았지? 그가 대답한다. 아니, 넣지 않았어. 점심시간에 그녀는 아비나와 함께 앉아있고 실피네가 흔들리며 지나간다. 대화 중에 유마루는 그들에게 말한다. 내 오빠는 매우 까다로운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오빠가 까다롭게 굴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네토바는 그들을 지켜보며 점심을 나누고 싶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혼자 먹기 시작한다. 유마루가 도시락을 열자 고추가 섞여 있는 것을 보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아비나가 말하길 햄버거 스테이크와 함께하는 고추는 정말 요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대. 유마루는 오빠가 그녀를 위해 요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던 기억이 나고 음식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미안해진다. 태희가 집에 돌아오면 유마루는 그의 얼굴 앞에서 구르고 점프한다. 그녀는 왜 점심에 고추를 넣었냐고 말하며 구르기 시작한다. 그는 요리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알겠다고 하며 다음번에는 그냥 일반 볶은 고추를 달라고 한다. 나는 먹을게. 다음 날 유마루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즐긴다. 그녀는 칩을 먹으며 웃으면서 그것을 본다. 그녀는 구르며 자신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콜라와 부딪혀서 쏟아질 위기에 처한다. 이를 보고 유마루는 구하기 위해 뛰어오르지만 책상 아래로 쏟아진다. 그녀는 청소를 시작하고 콜라가 쏟아진 기기를 꺼낸다. 곧 그녀는 뭔가를 깨닫고 컴퓨터로 인터넷을 검색하려 하지만 인터넷 연결이 없다고 나온다. 그녀는 콜라가 쏟아진 기기가 인터넷 연결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패닉에 빠진다. 그녀는 소리친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그녀는 야프에서 해결책을 검색해봐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곧 인터넷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태블릿을 사용해 보려 하지만 그것도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다. 그녀는 지친 듯 바닥에 누워 이건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모든 것이 WiFi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게임을 하려고 해도 인터넷 없이는 헛수고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감옥에 갇힌 기분이 든다. 태헤이와 봄바가 나타나자 유마루를 보고 깜짝 놀란다. 상황을 이해한 후 태헤이는 매뉴얼을 읽고 이 장치가 수리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마루는 한자리에 앉아 기운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
봄바는 마스크로 그녀를 웃기려고 하지만 통하지 않는다. 태헤이가 그것을 쓰자 둘 다 더 크게 웃는다. 유마루는 구르며 너무 웃기다고 말한다. 그 후 모두 카드 놀이를 하고 유마루는 카드를 던지며 내가 이겼다고 말한다. 유마루는 매우 행복해 보이고 태헤이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짓는다. 다음 날 유마루는 컴퓨터가 많은 만화 카페에 들어간다. 큰 도서관과 음료 코너도 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눈이 반짝이며 서 있는 직원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한다. 유마루는 여기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한다. 특히 유니짱이 인터넷이 없다고 투덜댄 후에 돈을 준 덕분에 그 후 그녀는 자리를 예약하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작은 개인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녀는 말한다. 마치 내만의 상자 요새에 있는 것 같아. 그녀는 도서관을 둘러보며 읽고 싶은 만화를 찾고 그 후 테이블 위에 콜라와 책을 올려놓는다. 햄스터 후드를 입고 아주 편안한 기분을 느낀다. 리모컨을 사용해 마사지기를 작동시키고 콜라를 마시며 누군가가 마사지를 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제 만화를 읽으며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 편안하게 느껴지고 그 후 인터넷 서핑을 시작한다. 몇 시간이 지나고 유마루는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해 카운터로 가서 직원에게 묻는다. 일찍 나가고 싶나요? 그녀는 그렇다고 말하고는 집으로 달려간다. 집에 돌아와 후드를 입고 다시 치비 형태가 된 그녀는 기쁘게 방으로 달려가며 오빠를 부른다. 다음 장면에서 치비 유마루는 전단지를 살펴보고 태헤이는 집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눈이 반짝이며 피자 전단지를 보고 유니짱, 점심으로 피자를 주문하자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태헤이가 문을 열자 유마루가 완벽한 모습으로 뒤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을 만나러 온 것은 아비나입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보내주신 아키타 쌀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태헤이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고 그는 쌀에 대해 고마워합니다. 태헤이가 가방을 가져가려 할 때 아비나의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고 그녀는 부끄러워서 돌아서며 얼굴이 빨개집니다. 태헤이는 그녀에게 점심을 함께 하자고 초대하며 아키타 쌀을 함께 즐기자고 말합니다. 태헤이는 패스트푸드에 집착하는 유마루에게 일본 요리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겠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요리를 시작하며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쌀을 씻고 가스레인지를 준비합니다. 유마루는 아비나가 다가오자 밖에서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식탁을 차린다. 아비나는 혼자 살다 보니 가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게 정말 좋다고 말한다. 유마루는 아비나가 말하는 동안 얼굴이 붉어진 것을 알아챈다. 태헤이가 집에서 찐 밥을 들고 나오자 아비나는 음식을 보고 기뻐한다. 유마루는 채소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며 피자가 생각난다. 하지만 첫 입을 먹자마자 마음에 든다. 그들은 아비나를 바라보는데 아비나는 음식에 푹 빠져 있는 듯하다. 갑자기 그녀는 둘이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태헤이가 말한다. 음식이 마음에 드나 보구나. 그녀가 대답한다. 네. 그녀는 식사를 마치고 그들에게 식사를 감사하며 태헤이는 항상 환영한다고 답한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바닥에 있는 피자 전단지를 발견한다. 유마루도 그것을 바라본다. 아비나의 배가 다시 꼬르륵거리며 그녀는 부끄러워한다. 태헤이는 아직 배고프냐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주문한 피자를 먹고 있다. 사무실에서 태헤이와 그의 동료들은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가 시작된다. 한편 유마루는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사러 간다. 그녀는 간식을 바라보며 어떤 것을 고를지 결정하지 못한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다양한 성격의 치부마루가 모여 최고의 맛을 결정하려 한다. 악한 눈을 가진 유마루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감자칩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무엇을 선택할지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오이 맛을 제안하고 다른 이들은 거부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다섯 번째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자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대신 초콜릿을 원합니다. 모두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많은 선택지가 있는 가운데 한 유마루가 케이크는 어때? 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케이크는 절대 안 된다고 대답합니다. 한 명이 소고기 육포 스낵을 먹자고 외치고 다른 하나는 아니, 우리는 타코를 먹자고 외칩니다. 그들은 서로 때리기 시작하다가 결국 지칩니다. 그들은 후드 없는 유마루에게 물어보고 그녀는 기운 내라고 뭔가 즐거운 걸 하자고 말한다. 그날 저녁, 태헤이는 피곤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온다. 유마루는 그를 지켜본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다. 유마루는 그에게 다가가 사무실에서 힘내라고 칩이 든 가방을 건네고 그는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말한다. 그는 기쁘게 그녀에게 이래서 제안이 승인됐다고 말하며 그녀가 축하하려고 칩을 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응원하기 위해 샀다는 걸 깨닫는다. 유마루는 혼란스러워 보이고 그녀와 다른 유마루들이 충격에 빠지는데 그녀는 거절당해서 기운 내라고 산 것임을 깨닫기 때문이다. 다음 날 학교 가는 길에 유마루는 아비나에게 오빠가 이래서 제안이 승인된 후로 매우 행복하다고 말한다. 다음 날
그들은 태헤이의 제안 승인 축하를 위해 만나기로 한다. 아비나는 지난번 배가 고파서 배가 꼬르륵 했던 일이 떠올라 부끄러워한다. 식당에서 아비나의 배가 다시 꼬르륵거린다. 메뉴를 보며 태헤이는 아비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문하라고 한다. 아비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유마루가 아비나짱에게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묻는다. 혼란스러운 아비나는 너가 먹는 걸로 할게라고 말한다. 유마루는 자신과 아비나를 위해 파르페를 주문하고 정말 맛있어 보인다. 태헤이는 그게 엄청 크다며 끝낼 수 있을지 묻는다. 유마루는 자신있게 대답한다. 여자애는 파르페를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게 할 수 있어. 그때 아비나는 첫 입을 먹고 정말 맛있다고 한다. 태헤이는 유마루가 그렇게 빨리 먹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녀가 즐기고 있는 것 같다. 아비나가 그녀를 향해 눈을 굴리며 이렇게 빨리 먹는 모습에 놀라워합니다. 그녀는 아비나에게 너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잖아. 부끄러워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아비나가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비나가 음식을 만끽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녀는 매우 행복해 보입니다. 유마루도 그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초콜릿바를 먹고 식사를 마치며 미소를 짓습니다. 태헤이는 그들이 거대한 파르페를 다 먹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리고 추가 주문을 요청합니다. 다음 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태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종일 비가 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유마루는 바닥에 누워있고 태헤이가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유마루. 그녀는 칩을 집어들며 비 때문에 내 칩이 다 젖었어라고 말한다. 그녀는 바닥에 게으르게 누워서 이 우울한 날씨에 아무것도 할 기분이 나지 않아라고 말한다. 태헤이는 그녀가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날씨를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한다. 갑자기 그는 마토바를 보고 깜짝 놀란다. 그녀가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마토바는 기분이 좋지 않은 듯 보이며 매년 장마철마다 기력이 빠진다고 말한다. 갑자기 그녀는 어둠 속에서 혼자였던 트라우마의 플래시백을 떠올리며 두려워한다. 태헤이는 조금 두려워하며 그녀가 불쾌한 기억을 떠올렸는지 궁금해한다. 태헤이는 둘 다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으니 그만하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길 스스로 동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 그는 장마철에도 좋은 점이 있다고 말해. 유마루가 말하길 이런 비 오는 날에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라는 거야? 태헤이가 말하길 이 부드러운 빗소리가 귀를 간지리며 마음까지 스며들게 하라고. 하지만 둘 다 이해하지 못해. 그가 말하길 여름에 해변에 가자고 하자 마토바가 신나해. 하지만 유마루는 그때 너무 덥다고 말해. 태헤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된다고 대답해. 마토바가 말하길 주인님, 여름이 최고라고 아이스크림을 생각하며. 유마루가 신나서 말하길 아이스크림, 여러 가지 맛을 상상해. 유마루는 궁극적인 여름 간식이라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태헤이는 이 두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라고 말하며 두 사람은 행복하게 춤을 춥니다. 어느 날 태헤이는 유마루를 깨우러 오고 창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는 커튼을 열고 유마루는 태양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녀의 얼굴에 큰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태헤이와 함께 나와서 말합니다. 여름이야, 유니짱. 다음 날 우리는 유마루와 아비나가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아이스크림 기계를 발견하고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습니다. 아비나는 박스 아이스크림을 한 입 빼어 물고 유마루는 포장을 열어 기뻐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합니다. 아이스크림 없이는 여름이 아니야. 다음 장면에서 우마르는 아케이드에서 실피네와 게임을 하고 있다. 그녀는 한 번에 2개의 상품을 꺼내 실피네를 감동시키지만 직원들은 실망한다. 그들은 밖에 나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앉는다. 유마루는 실피네에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치며 뚜껑을 핥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들은 함께 간식을 즐긴다. 집에 돌아온 나토바는 TV에서 추운 지역의 펭귄을 보며 주인 카마루를 부채질한다. 그녀는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말한다. 나토바는 다양한 맛이 가득한 상자를 보고 놀란다. 나토바는 민트 맛을 선택하고 유마루는 그녀의 아이스바를 먹는다. 유마루는 신나서 외친다. 내가 당첨 스틱을 얻었어. 그러자 마토바는 놀라서 깜짝 뛰어오른다. 그녀는 내가 당첨 스틱을 얻었어 라고 보여주고 이제 그들은 함께 행복하게 시간을 즐긴다. 그날 밤 늦게 태이는 유마루가 아비나와 식당에서 먹었던 파르페 같은 디저트를 준비한다. 그는 그것을 그녀에게 가져다준다. 그녀는 너무 맛있어 보여 군침을 흘린다. 둘이 먹기 시작하자 유마루가 한 입 먹으며 맛있다고 말한다. 태이는 그녀가 즐기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그의 여동생은 매우 게으르고 이기적이며 학교와 집에서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지만 그녀는 그의 유일한 여동생임을 떠올린다. 나중에 그는 그녀가 매일 아이스크림을 엄청나게 먹고 심지어 쿨러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꾸짖는다. 다음 장면에서 한 남자가 가족과 대화하며 드라이브 가자고 말한다. 그는 큰 차가 있다고 닭과 티아에게 말한다. 모두 기쁘게 동의하고 드라이브 준비를 한다. 집 전체를 싣고 드라이브할 수 있는 차다. 그때
우리는 유마루가 TV에서 보는 광고가 자동차에 관한 것임을 깨닫는다. 그녀는 넓은 차 안에서 잠자는 꿈을 꾸며 눈이 반짝인다. 그녀는 태희에게 가서 차를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밤바가 너 운전면허 있다고 말했어 라고 말한다. 태희는 큰 입으로 대답한다. 그녀는 덧붙여서 약속했잖아. 우리 바닷가에 데려다 주기로 라고 한다. 바닷가로 드라이브 가자. 갑자기 태희는 유마루가 항상 집에만 있어서 밖에 나가고 싶어하는 관심을 보인 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그녀를 데리고 나갈 완벽한 기회이며 그는 몇 대의 차를 둘러보기로 한다. 전시장에서는 영업사원이 태희에게 설득하려 하고 유마루는 차를 바라본다. 태희가 영업사원과 이야기하는 동안 유마루는 차 안에서 그를 부른다. 그들은 그녀에게 다가가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300만 엔이 든다. 그때 태희는 유마루에게 묻는다. 우리 둘만 타기에는 이 차가 너무 크지 않냐고. 유마루는 대답한다. 친구들과 함께 어딘가에 가려면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태희는 모두가 함께 여행 가는 모습을 상상하지만 유마루는 자신의 편안함에 더 집중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때 영업사원이 나타나 태희를 깜짝 놀라게 한다. 유마루가 말한다. 드라이브 하자고. 드라이브 준비를 하면서 영업사원이 말한다. 안전 운전하세요. 유마루가 말한다. 운이짱, 출발하자. 태희도 동의한다. 귀여운 소녀가 깃발을 흔들며 출발 신호를 보내고 그들은 드라이브를 시작한다. 유마루는 초라한 모습으로 변신의 후드티를 입는다. 그녀는 모든 좌석을 편안한 침대로 바꾸고 신나서 굴러다니며 외친다. 공간이 정말 넓다. 그녀는 TTV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편안하게 시청하기 시작한다. 낮이 밤으로 바뀌고 그들은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즐긴다. 나중에 그들은 해변에 도착하고 유마루는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한다. 밤에는 하늘을 바라보며 차 안에서 평화롭게 잠을 잔다. 다음 날 유마루가 드라이브를 즐기던 중 차가 속도를 줄인다. 그녀는 태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태희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 지역도로 운전이 조금 무서워 식은땀을 흘린다. 그가 움직이려 할 때 개를 보고 갑자기 사고를 두려워해 멈춘다. 개의 주인은 웃긴 가면을 쓰고 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지만 다시 두려움에 떨며 고양이를 본다. 회상 장면에서 봄바는 태희에게 운전학교에서 만점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봄바는 태희에게서 해변으로 초대하는 전화를 받는다. 갑자기 그는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매우 행복해 보이는 여동생의 방을 확인한다. 태희는 봄바가 동의했다고 말하고 유마루는 집에서 게으르게 지내고 싶다고 한다. 유마루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느 해변에 가는 거냐고 묻는다. 태희는 가장 가까운 해변을 확인하고 이니시마를 제안하자 유마루는 하와이에 가자고 제안하며 즐거운 여행을 상상한다. 그녀는 또한 햄스터를 애완동물 가게에 두고 가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태희는 그게 단지 당일치기 여행이라고 설명한다. 이제 태희는 여행을 위해 짐을 싸기 시작하고 유마루는 수영 튜브로 놀며 그를 지켜본다. 그는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라고 말하며 모기 물림 방지 크림을 준비한다. 밤에는 알람을 맞추고 좋은 잠을 위해 불을 끄자고 제안한다. 햄스터들은 잠들었지만 유마루는 아직 깨어서 묻는다. 재미있겠지? 아니짱. 케이가 대답한다. 응. 다음 날 태희는 봄바와 연락해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마토바는 이미 만남의 장소에 도착해 있다. 그때 에비나가 뒤에서 나타나 마토바를 부르며 놀라게 한다. 태희는 전화를 끊고 에비나에게 인사하고 에비나는 얼굴을 붉히며 인사로 답한다. 봄바가 차를 타고 도착하고 마토바는 태희가 그와 친구인 줄 몰라 충격을 받는다. 봄바는 에비나를 보고 당황하고 태희는 그녀가 유마루의 친구라고 소개한다. 그는 마토바가 자신을 숨기려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을 걸려고 하지만 그녀는 계속 그를 피한다. 갑자기 유마루가 완벽한 유마루 모습으로 나타난다. 밤바는 태희를 옆으로 데리고 가서 이 멋진 사람은 누구냐고 묻는다. 태희는 그녀가 유마루, 내 여동생이라고 설명한다. 밤바는 혼란스러워하며 태희가 같은 이름의 두 여동생이 있는지 고민하며 복잡한 가족 상황인지 생각한다. 그는 태희를 바라보며 울기 시작하고 태희가 왜 그러냐고 묻자 밤바는 그의 손을 잡으며 나는 항상 내 편이라고 말한다. 태희는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다.